아무도 모르게 준비된 동의서 한 장이 누군가의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그날 저녁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친모인 사실을 숨기고 이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자연스럽게 지은호의 주변을 맴돌던 그녀가 이번에는 아주 선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잃어버린 가족 찾기 캠페인 알지? 무료로 DNA 등록 도와준다더라. 생각해 본 적 있니? 지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그런 건 좀 무서워요. 성인은 미소를 거뒀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린 누군가와 연결될지 모르잖아. 말은 부드러웠지만 다급함이 묻었습니다. 성희의 머릿속에는 한우진의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이식 적합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의료진은 가족 간 조직 적합 가능성을 마지막 끈으로 들었습니다. 성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오직 자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NA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제3자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처럼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DNA 등록해볼까? 정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해. 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야. 찾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 그 말은 지은호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궁금함과 두려움이 섞여 속이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성희는 병원 쪽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명목으로 예약을 잡아두었다고 연락했습니다. 그 검진에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 DNA 채취 등록 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희는 의무기록팀에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추가 체열 보관, 데이터 비식별 처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결과만은 정확하게 받아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수빈이 본사 직원과 언성을 높였고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던 성재는 수빈아, 거기까지만 해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오빠, 나 많이 참았어라고 맞섰습니다. 성재는 내가 정리할게. 너 다쳤냐라고 물었습니다. 수빈은 뺨을 보여주며 긁혔어. 근데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끝낼게. 너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수빈을 향한 애틋함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고였습니다. 지환은 여전히 박영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토커 사건 이후 영란은 지환과 웹툰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실 반영을 했습니다. 박진석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내가 필요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지환은 스스로의 자리를 알게 됐습니다. 성희는 그 장면을 스쳐보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우진의 수술 카운트다운과 지은호의 DNA 결과가 달라붙듯 엮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는 고객에게 소개팅 제안을 받았습니다.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제안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역이 복도에서 지은호를 막아 세웠습니다. 가지마. 지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지역은 말끝을 삼켰습니다. 나 널 좋아해. 좋아진 거 못 숨기겠어. 지은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선배, 나 일 많아. 지금은. 지역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읽자마자 성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성재는 지역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내가 책임져. 지역은 웃어버렸습니다. 늘 그래왔지. 두 사람의 짧은 신경전은 담담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희는 다급해졌습니다. 검진 동의서가 아직 미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서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다시 가도 돼요? 오늘은 좀. 성희는 억지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일. 통화를 끊자마자 성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접수 창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뒀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이 순간 어떤 엄마인지 묻는 질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딸은 잃어버렸고
아들은 아파서 그 문장 뒤가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접수창구 앞에서 지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유전학적 검사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지은호는 폰을 꺼내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잠깐 오실 수 있을까요? 성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갈게. 조금 뒤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서요.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괜히 누군가 상처받을까 봐요.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은호 씨 마음이 먼저예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다칠 수도 있어요. 결정은 당신 거예요.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이 마음을 눌러주듯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오늘은 안 할래요. 그 시각 성인은 검사실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다른 계획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 말끝이 흔들리자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컵 보관. 칫솔 가능하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노골적인 지시였습니다. 윤리와 죄책감 사이에서 멈춘 손가락은 곧바로 다시 움직였습니다. 취소. 그녀는 이 한 글자가 자신을 살리는지 더 깊이 가라앉히는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역은 AP 인수권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위가 금 가는 건 보통 계란이 아니더라.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모함과 용기는 한 끗 차이야. 그래도 말미에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막아줄게. 그 말은 친구에게만 할 수 있는 짧은 신뢰였습니다. 다음 날 수빈이 다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성재를 보자마자 오빠, 어제 일은 잘 해결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성재는 내가 정리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답했습니다.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표정 안 좋아. 성재는 웃는 척했습니다. 수빈은 그대로 덧붙였습니다. 오빠, 누가 오빠 엄마 같은 사람 또 망가뜨리려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그 말은 생각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성재는 수빈이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괜찮다. 고마워 수빈아. 그 사이 성인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찾기 재단 이름으로 열린 간단한 토크 콘퍼런스에 지은호를 초대했습니다. 내가 경험을 나눠주면 다른 아이들도 용기 낼 거야. 무대 뒤에서 성인은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성인 간 이식, 최소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지? 의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적합도, 건강 상태, 자발적 동의.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성인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콘퍼런스 후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는 지은호에게 성희가 다가섰습니다. 고마워요. 지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사장님. 성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DNA 등록 다시 생각해 볼래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객의 소개팅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지은호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지역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지마. 같은 시각 성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결정은 당신 거예요. 언제든 도울게요. 그날 밤 지은호는 강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호는 말없이 누나를 봤습니다.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누나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일 어려운 문제를 찔렀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선택이 누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지은호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비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단 등록 서류, 간단본으로. 설명은 내가 해. 그리고 지은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내 곁에 있는데 내가 한 걸음만 더 가면 볼 수 있다면 그 한 걸음 못 가겠니? 지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슬픔과 이상한 다급함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이사장님, 전 누가 상처받는 게 싫어요. 성인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속으로 삼켰습니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고 우진이도 살리고 싶다. 바로 그때 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돌아봤습니다. 성인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결정 존중하는데 이건 의료 정보야. 누가 무리하게 밀면 안 돼. 성재도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엉켰습니다. 성인은 침착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 다만 길을 보여주려는 거지. 지역은 짧게 잘랐습니다. 길을 보여주는 사람은 목적지도 말해줘야 해. 순간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성인은 한 박자 늦게 미소를 그렸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소개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약속 장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이 둘이었습니다. 지혁, 그리고 성재. 그때 또 다른 번호가 떴습니다. 병원 연구팀. 지은호님, 가족 찾기 DB에서 고확률 매칭이 나왔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구죠? 상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분 쪽에서도 아직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인 남성 가족군입니다. 지은호는 발 뒤꿈치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소개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반대편 빌딩 옥상, 성인은 같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가족군 매칭으로 보입니다. 성인은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진이 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성인은 전화를 끊고 난간을 잡았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그 말이 오늘 내내 자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호야, 나는 널 잃었고 우진이는 지금 사라져가는데 내가 뭘 더 포기해야 하니?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곧장 병원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는 길에 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나 병원 갈게. 나한테 매칭이 나왔대. 지혁은 바로 답했습니다. 같이 갈게. 기다려. 거의 동시에 성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서 뵐 수 있을까요? 성재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지금 가요. 세 사람이 병원 로비에서 마주섰습니다. 지혁은 지은호의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쥐어줬습니다. 성재는 접수 창구와 절차를 대신 정리했습니다. 한참 뒤 연구원이 나왔습니다. 지은호님, 확인을 위해 추가 체열이 필요합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늘이 들어가고 짧은 숨이 나왔습니다. 성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인가 아니면 계산하는 사람인가? 밤 11시가 넘어 결과가 일부 떴습니다. 연구원이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확률 직계 가족군 매칭. 상세치는 내일 오전 확정됩니다.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혁은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하면 돼. 성재는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절차는 내가 다 정리할게요. 문자 한 통이 동시에 세 사람의 폰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고성희였습니다. 은호 씨 고마워. 어떤 결정이든 내 편에 설게.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성희의 비서에게 날아갔습니다. 내일 오전 보호자 설명. 우진이 수술 준비 단계 들어간다. 화면을 끈 성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문턱을 넘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누가 열고 누가 닫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생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동시에 깨닫고 있었습니다.